안녕하세요. 긍정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방인 책 리뷰와 실존주의에 대해서입니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라는 충격적인 첫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겠냐는 원장의 제안도 거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슬픈 기색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의 버스에서는 이제 드러누워 12시간 동안 실컷 잠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바로 다음 날엔 바다로 해수욕을 하러 가고 영화를 보고 전 직장 동료 마리와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무심하달까 기이하달까 그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묻어남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요. 파리 출장소에서 일할 의향을 묻는 사장에게 어떤 생활이든지 다 그게 그거고 또 이곳에서의 내 생활에 조금도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마리에게는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좋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인에게 말하면 바로 대환장 파티가 나겠죠. 큰일 납니다. 어쨌든 소설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일반적인 연인의 달콤한 말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물인데요. 그는 거짓말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있는 것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메르소라는 인물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메르소는 뜨거운 햇볕과 아랍인의 칼에 반사된 강렬한 빛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겨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메르소는 체포되고 여러 번의 신문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는 한결같아요. 법정과 사람들은 그에게 관례대로 공식에 따라 스스로 죄를 뉘우쳤다고 말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결국엔 그가 아랍인을 죽였다라는 사실보다도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그의 행실이 죄의 무게를 늘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이 실존주의 소설인 줄 모르고 읽었는데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책이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소설처럼 무거운 주제의 살인이 아닌 그냥 가볍게 의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의상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이거나 또래 집단들이 입지 않는 즉 유행하지 않는 옷이 내 스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속한 또래 집단 또는 사회 집단에서 예쁘다고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옷을 선택한 적은 과연 나는 없었는가? 나는 나의 개성과 취향을 나조차도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은 채 단순히 튀지 않기 위해 4차원이란 소리와 이방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내가 원치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한 적이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 생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스티븐 프라이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곰은 곰이고 개구리는 개구리다. 곰은 100% 최선을 다해 곰으로 살다가 죽고 개구리는 100% 최선을 다해 개구리로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갇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흉내를 냅니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 있는 존재로 태어나
평생을 거쳐 평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이런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주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에서 강요된 생각의 일치에 저항하는 메르소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저는 이러한 강요된 생각의 일치가 지적인 삶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대담한 숙고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이 동화 다들 읽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을 때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어요. 임금님의 새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그 누구도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가 될 테니 말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마침내 한 꼬마가 말했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대. 사실 내 생각도 그랬어. 임금님이 발가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쳤어요. 저는 이방인을 읽고 이 동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평판에 해악을 미칠 수 있어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순응하며 자신들이 확신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책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방인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문학소설이잖아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명제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입니다. 여기서 본질은 천부적인 능력인데요.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개발을 통한 점진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주체적이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전 실존주의 철학의 장점도 있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철학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 철학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요. 책 리뷰를 하다가 시대적 배경까지 가면 내용이 너무 깊어지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대적 배경까지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란 아동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각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개성 있는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는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교육 철학의 입장은 만남이 교육을 앞선다인데요. 여기서 만남이란 운명적인 대면으로 삶이 달라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대상과의 대면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세계관 및 인생관이 바뀌고 결국에는 삶이 달라졌다면 그 대면은 만남이 됩니다. 여기서 만남의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세종대왕, 이순신일 수도 있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애완동물로 인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나오셨죠. 그리고 다큐 공감이나 EBS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도 있죠. 이렇듯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만남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로의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 중에 교학상장이 여기에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어른이 됐다고 인격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방인이란 책을 좋아해서 한 번은 꼭 이방인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